소주 기운이 후끈하게 오르자 그녀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씩 웃더군요. 어려서 그런지 아주 돌덩어리네.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구만. 내 남자로 괜찮은지 말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수룩한 표정을 짓자 그녀는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깔깔 웃었어요. 뭐야? 삼촌이 나 책임져야지. 오늘 나 때문에 고생했잖아. 솔직히 고백할게요. 이건 제 오랜 로망이었어요.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 어려서부터 성숙하고 경험 많은 아줌마에 대한 환상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거칠게 리드하는 연상의 여자에게 휘어잡히는 상상을 하던 제게 6개월간의 지독한 외로움 끝에 찾아온 그녀의 도발은 그야말로 꿈만 같았죠. 어차피 우리 둘만 아는 사이.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면 그만이잖아요. 주변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시작된 그 밤의 테스트. 그런데 이게 웬걸. 저희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찰떡궁합인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호흡과 리듬이 마치 오랫동안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했어요. 한바탕 뜨거운 시간이 지나고 땀에 젖은 채 제게 기댄 그녀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월세 아깝게 방구하지 말고 그냥 나랑 살자. 내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줄게. 대신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내 서방이 되어줘. 만난 지 단 하루 만에 저는 외로운 자취생에서 누군가의 서방이 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제 인생이 180도 바뀌는 순간이었네요. 안녕하세요. 올해 32살 된 싱글 남자 허창식이라고 합니다. 직장 때문에 정든 대전을 떠나 서울에 혼자 둥지를 튼 지도 어느덧 4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처음엔 낯선 도시의 활기에 들뜨기도 했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던 오피스텔은 주변이 모두 상업지역이라 밤낮으로 정말 소란스러웠거든요. 특히 밤이 깊어지면 문제는 더 심각해졌죠. 창문 바로 아래가 술집과 노래방이 밀집한 골목이라 새벽마다 터져나오는 취객들의 고성과 싸움, 소리, 정체 모를 괴성이 제 신경을 밧줄처럼 팽팽하게 만들더군요. 더는 못 참겠다. 이번에야말로 조용한 주택가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결심한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렇게 이사를 결심하고 스마트폰을 붙들고 인터넷 부동산 앱을 뒤지기 시작했죠. 직방, 다방, 피터팬 손가락이 닳도록 매물을 훑고 여기저기 전화 문의를 하던 중이었어요. 수많은 공인중개사들의 평범한 프로필 사진들 속에서 문득 시선을 강탈하는 한 장의 사진이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아름부동산 대표 허영숙. 프로필 사진 속에는 엄청나게 예쁘장하게 생긴 여성이 있는 거예요. 반듯한 이마와 오뚝한 콧날, 부드럽게 미소 짓는 인매, 언뜻 배우다이를 닮은 듯한 세련된 분위기에 살짝 접히는 눈웃음이 특히나 매력적이었죠. 순간 달고 다른 제 마음에도 엉뚱한 생각이 스쳤어요. 와, 이런 미모의 중개인이 직접 방을 안내해 주는 건가? 나이는 좀 있어 보여도 이왕 힘들게 발품 팔 거면 저렇게 예쁜 분이랑 같이 다니는 게 덜 고생스럽지 않을까?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떠오른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나왔죠. 저 역시 사회생활짬이 있는데 저런 프로필 사진이 100% 실물일 리 없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으니깐요. 요즘 어플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하지만 그동안 봐왔던 하나같이 경직된 표정으로 증명사진처럼 찍어 올린 다른 부동산 대표들의 사진과는 분명 다르더라고요. 배경과 조명, 자연스러운 포즈까지 유난히 정성을 들여 찍은 티가 역력했거든요. 에이, 설마 하면서도 자꾸만 그 프로필에 시선이 머물렀고요. 결국 호기심이 이성을 이겼네요. 저는 전화기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네, 아름부동산입니다. 아, 이 목소리. 사진 속 그 여자가 맞는 것 같았어요. 살짝 코가 막힌 듯한 비음이 섞여 있었지만 맑고 또렷한 음성이었죠. 어쩐지 모를 설렘이 심장을 간지렸어요. 여보세요? 혹시 방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네, 네. 그 아름부동산 맞죠? 아, 네. 고객님 오피스텔이나 원룸 쪽 보고 계신가요? 혹시 원하시는 평형이나 조건 있으세요? 말을 이어가는 그녀의 셔벗처럼 부드러운 톤. 과하지 않은 친절함. 마치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지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죠. 지금 오실 수 있으면 저희 부동산 사무실에서 먼저 뵙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원하시는 조건을 자세히 듣고 딱 맞는 매물로 추려드리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잠깐 망설였어요.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과 섣부른 기대를 경계하는 이성이 머릿속에서 충돌했거든요. 야, 너 진짜 방 보러 가는 거야. 딴 생각하지 마라. 허창식.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면서도 입꼬리는 배신자처럼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었네요. 부동산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아니 꽤 많이 실망했거든요. 연예인급 포스를 풍기던 프로필 사진 속 그녀는 현실에선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제 앞에는 딱 보통,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보통보다 살짝 괜찮은 정도의 인상을 가진 40대 중반쯤의 아주머니가 앉아 있더군요. 사진 속 20대 후반 같던 갸름한 턱선은 세월의 흐름 속에 조금은 무뎌져 있었고 뽀샤시한 필터 뒤에 가려졌을 희미한 눈가 주름도 보였고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실망감과 동시에 묘한 편안함이 밀려왔어요. 사진과 실물은 달랐지만 웃을 때 입꼬리가 활처럼 휘며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 표정만큼은 사진 속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코맹맹이가 섞인 목소리에서는 묘한 애교가 묻어났고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졌죠. 어서 오세요. 전화 주셨던 허창식 씨 맞으시죠? 그녀는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환하게 미소 짓더군요. 그 미소에 조금 전의 실망감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네, 맞아요. 허창식입니다. 아이고,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리 와서 앉아요. 일단 커피 한 잔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작은 회의용 테이블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믹스커피 두 잔이 놓였어요. 그녀는 종이컵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주며 자연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죠. 깔끔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었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과하게 꾸민 구석은 없었고요. 얼굴엔 옅게 파우더만 한 듯한 투명한 화장이었고 몸매는 군살 없이 날씬한 편인데 어깨선이나 전체적인 골격은 딱 전형적인 아줌마 체형이었어요. 하지만 유독 피부는 참 고왔네요. 희고 탱탱한 느낌. 꾸준히 관리받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어딘지 모르게 고급진 분위기가 풍겼거든요. 자기 관리가 꽤 철저한 스타일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을 때 그녀가 문득 물었어요. 근데 손님, 혹시 어디 허시세요? 저요? 김혜허 씨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순간 반짝 빛나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저도 김혜허 씨예요. 제 이름은 허영숙이에요. 아까 전화 받고 이름 들으면서 혹시나 했거든요. 우리 허 씨는 다 한 집안 친척인 거 아시죠? 아, 네. 어릴 때 아버지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시조가 같아서 김해 김씨랑도 같은 핏줄이라고도 하던데요. 맞아요. 맞아. 가락국, 김수로왕의 후손들. 아이고, 세상 참 좁다, 진짜. 이렇게 또 만나네요.
그녀는 소녀처럼 손뼉을 살짝 치며 호들갑스럽지 않게 웃었어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살짝 들뜬 듯한 그 표정이 왠지 모르게 귀엽게 느껴지더군요. 자, 그럼 우리 창식 씨, 이제부터 손님 아니고 동생이라고 불러도 되죠? 어떤 방을 찾고 있는지 누나한테 편하게 한번 말해봐요.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일단 좀 조용한 주택가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는 곳이 상가랑 너무 붙어 있어서요. 새벽마다 술 취한 사람들 고성방가에 특히 날씨 좋은 봄 가을에는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휴, 오죽하면 그러겠어. 그런 데서 계속 살다 보면 사람이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죠. 잘 생각했어요. 이사 예정일은 언젠데요? 딱 2주 뒤요. 그날이 지금 집 계약 만료일이라서요. 그럼 집주인한테 이사 간다고 이야기는 해뒀겠네요? 네, 통보는 했어요. 좋아요. 그럼 지금 바로 입주 가능한 공실 위주로 보면 되겠네. 자, 제가 우리 창식 씨 조건에 맞춰서 몇 군데 추려놨으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보러 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 그녀는 잽싸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슬랙스 아래로 낮은 굽에 펌프스를 신었는데 망설임 없는 걸음걸이가 가볍고 민첩했죠. 사무실 앞에 주차된 은색 모닝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모르는 여자의 차에 그것도 조수석에 앉는 경험은 처음이라 괜히 어색하고 긴장됐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운전하는 내내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혹시 대전에서도 쭉 혼자 살았어요? 아니요. 그때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서울로 발령 나면서 독립한 거죠. 아, 그러셨구나. 혼자 사는 게 좋을 땐 한없이 편하고 좋은데 외로울 땐 또 끝도 없이 외롭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특히 주말 같은 때 약속 없으면 그냥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낼 때도 많아요. 점점 말도 줄고 말 상대도 없고 어머, 그랬구나. 안 그래도 말수가 좀 적어 보이긴 했어. 그녀는 옆을 힐끔 보며 피식 웃더니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말 상대 톡톡히 해드릴게요. 든든하게 심심할 틈 없을걸? 그녀 특유의 코맹맹이 소리가 섞인 농담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며 웃음이 났죠. 말이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적당한 유머를 섞어가며 대화를 이끄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사진과 다른 외모에 실망했지만 한참을 이야기 나누다 보니 이 여자 꽤 매력 있네 하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첫 번째 집은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의 2층이었어요. 남향이라 햇살도 잘 들고 주변도 조용했지만 골목이 너무 좁아 주차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여긴 차 있는 사람은 힘들겠다. 패스. 영숙 씨가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두 번째 집은 조금 연식이 있는 구축 투룸이었어요. 방도 널찍하고 거실, 공간까지 있어서 마음에 들었지만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문제였죠. 벽지 아래쪽이 검게 변색되어 있었거든요. 아이고, 이건 절대 안 돼. 이런 데 살면 병나.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어요. 세 번째는 신축 오피스텔이었는데 역세권의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지만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월세가 발목을 잡았네요. 여긴 좋긴 한데 우리 창식 씨 월급 반은 월세로 내야겠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네 번째 집은 조건이 거의 다 괜찮았어요. 조용한 주택가에 채광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바로 옆 건물이 아직 한창 공사 중이라 낮 동안은 소음과 먼지를 피할 수 없어 보였어요. 역시나 보류했고요. 그렇게 네 군데쯤 둘러봤을 때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퇴근길 인파와 자동차 불빛 그리고 저녁 노을의 붉은 빛으로 어지럽게 물들어 있었죠. 허영숙.
그 여자. 처음엔 사진빨이라는 단어가 절로 나올 정도로 실망했었지만 이상하게도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자꾸만 시선이 가더라고요. 단순히 부동산 중개인과 고객의 관계를 넘어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한 누나와 함께 있는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거든요. 허창식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요즘 방구하는 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죠. 딱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없네. 주차장에 차를 세운 그녀는 슬쩍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땀이 맺힌 이마를 닦았어요.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 모습이 어쩐지 예뻐 보이더군요. 화장은 옅지만 볼에는 건강한 생기가 돌았고 살집 없는 체형이라 그런지 걸음걸이는 여전히 가벼웠죠. 지쳐 보이는 모습조차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졌어요. 그녀가 차 시동을 끄고 저를 돌아보며 말하더라고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근처에서 저녁이라도 같이 할래요? 종일 굶고 돌아다녔으니 뭐라도 든든하게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마침 저녁 안 먹었고요. 에이, 괜찮으세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 안내해 주셔서 피곤하실 텐데. 제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요? 우리 창식 씨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창식 씨가 밥 사줘야지. 그녀는 손바닥으로 제 팔을 장난스럽게 툭툭 치며 웃었어요. 그 코맹맹이 섞인 애교 넘치는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하루 종일 귓가를 맴도는 것 같았죠. 우리가 찾은 곳은 사무실 근처의 작은 보쌈집이었어요. 따끈한 김이 올라오는 보쌈과 쟁반국수를 앞에 두고 우리는 소주 한 병을 시켰죠. 창식 씨, 혹시 혼자 산지 얼마나 됐다고 했죠? 예. 서울 올라와서는 4년 정도요. 그전에는 대전에서 회사 기숙사 생활했고요. 그렇구나. 혼자 오래 살면 이래저래 말도 줄어들고 그러지 않아요? 주변에 보면 말 상대가 없으니까 점점 무뚝뚝해지고 표정도 굳고 그러던데. 아, 정확히 보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처럼 누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말 걸어주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말 걸어준 거 아주 큰 은혜로 생각해야겠네. 호호. 또 그 코맹맹이 섞인 웃음. 그녀는 소주병을 들고 제 잔을 채워주며 말했어요. 자, 우리 같은 김혜어 씨끼리 만난 기념으로 첫 잔은 제가 따를게요. 건배, 건배. 소주잔 너머로 마주친 그녀의 눈. 처음엔 그저 억척스럽고 생활력 강한 아줌마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새 정이 간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네요. 소주 한 잔이 들어가고 또 한 잔이 따라지자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그때 그녀가 슬쩍 묻더군요. 그래, 창식 씨는 여자친구 있어요?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어머나, 왜? 싸웠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1년 넘게 만나다 보니까 점점 서로한테 무뎌지고 멀어졌달까요? 만나는 게 더 이상 재미도 없고 의무감 같고. 그녀는 보쌈 한 점을 입에 넣으려다 말고 깔깔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참나, 한참 좋을 나이에 뭐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을까나. 호호호.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덧붙였죠. 뭐 이것저것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대화도 줄고 감정도 흐릿해지고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녀가 눈을 찡긋하며 뼈있는 한마디를 툭 얹었어요. 소궁합이 영 안 맞았나 보네. 네. 예상치 못한 단어에 저는 당황해서 웃음이 튀어나왔어요. 하긴, 뭐 딱히 엄청 재밌고 잘 맞는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땐 미련 없이 끝내는 게 맞아.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잘생기고 멀쩡한 총각이 주변에 여자가 하나도 없어? 좀 사연이 있어서요. 그렇구나. 뭐, 이 나이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나저나 이렇게 젊고 잘생긴 영계남이랑 단둘이 술 마시니까 나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네. 막 회춘하는 기분이야. 그녀는 또 한 잔을 털어 넣었어요. 하얗던 얼굴은 기분 좋은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한층 더 가벼워졌죠. 아, 그러세요? 사실 저도 또래보다는 연상을 더 편하게 느끼고 좋아하긴 해요. 그 말에 그녀의 눈썹이 쓱 올라가더군요. 정말 으이그 귀여운 소리 하네. 그럼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는데? 그게 한반년 정도 넘은 것 같네요. 애구머니나 아끼다 똥 된다는 말도 모르나. 무지하게 오래 참았네, 총각. 그녀는 제 팔뚝을 장난스럽게 툭툭 건드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그 가벼운 스킨십이 이상하게 기분을 간지럽혔고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죠. 말씀 참 재밌게 하시네요. 허우대는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솔로로 청승 떨고 있다니. 아깝이다. 진짜. 그럼 오늘 내가 구제해 줄까? 그녀의 장난기 어린 눈빛이 제 얼굴을 똑바로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허둥거렸죠. 왜? 내가 여자로서는 싫어요? 아뇨, 아뇨. 그런 건 절대 아닌데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저는 당황해서 의미 없이 소주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작은 유리잔이 손끝에서 빙글빙글 도는 동안 머릿속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원래 남녀 사이가 다 그런 거야. 그녀는 담담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어요. 서로 호감 가고 마음만 맞으면 되는 거지. 이것저것 재고 따지다 보면 우리 창식 씨처럼 반년이고 1년이고 계속 솔로로 지내야 한다니까? 그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언제부턴가 관계를 시작하는 것 자체를 피곤하고 어렵게만 느꼈거든요. 누군가를 만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부터 안 될 이유를 수십 가지씩 먼저 찾아내는 제 자신. 그건 분명 지독한 외로움을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킨 결과였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는 한 박자 쉬고 부드럽게 웃더군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오늘 밤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말끝에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빈잔에 술을 부었죠. 우리 같은 김혜호 씨잖아. 뭐랄까 유전자가 좀 친숙하달까. 호호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제 말끝은 망설임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술 기운인지 아니면 이 낯설고 묘한 분위기 때문인지 저는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죠. 그때 영숙 씨가 턱을 괴고 있던 손을 풀어 제 팔을 툭 치며 살짝 눈을 찡긋했어요. 엥? 뭐야 그게, 삼촌. 책임져야지. 그녀는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군요. 가자. 여기서 멀지 않은데 우리 집 있어. 혼자 사세요? 응. 5년 전에 이혼하고 쭉 혼자 살아. 뭐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 가끔 이렇게 괜찮은 남자 만나서 데려가면 되니까. 호호.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따라 나섰어요. 걸음이 무겁지는 않았지만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었고요. 그녀의 집은 식당에서 멀지 않은 신축 빌라 4층이었어요. 단정하게 정리된 현관을 지나 거실에 들어서자 은은한 라벤더 향과 따뜻한 오렌지빛 조명이 저희 둘을 감쌌죠. 어딘가 혼자 사는 여자의 공간이라는 특유의 포근하고 깔끔한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단정한 디자인의 소파, 유리 탁자 위에는 다 마시지 못한 커피잔과 반쯤 일담한 잡지가 놓여 있었어요. 사람 사는 온기가 있는 공간이었죠. 어색한 침묵을 깨고 영숙 씨는 먼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창식 씨, 너무 어색해하지 말고 편하게 있어. 아,
근데 정말 불편하면 지금이라도 그냥 가도 괜찮아. 억지로 남겨두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아니요. 저도 그냥 이렇게 되네요. 저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가 곁으로 다가와 제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더군요. 말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면 여자 헷갈린다니까. 오늘은 책임져야지, 삼촌. 그날 밤 저희 둘은 그렇게 서로에게 이끌렸던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타오르는 욕망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본 두 영혼의 끌림에 가까웠어요. 순간적인 충동이나 감정이 아니라 긴 시간, 혼자라는 이름의 성벽 안에서 견뎌온 두 사람의 빈 공간이 마침내 만나 서로를 채워주는 느낌이었죠. 땀이 맺힌 채 숨을 고르던 그녀는 제 가슴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역시 젊은 연계가 좋긴 좋네. 체력이 아주 장난이 아냐. 그리고는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듯 진지한 말투로 말을 이었죠. 창식 씨, 내가 이런 말 하면 혹시 놀랄지도 모르겠는데. 네, 굳이 비싼 월세 내가면서 아깝게 방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랑 여기서 같이 사는 건 어때? 내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빨래도 해주고 아침밥도 꼬박꼬박 차려줄게. 대신 그녀는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흔들림 없는 눈동자였죠. 내가 여기 사는 동안 내 서방 노릇 좀 해줘요. 저는 숨이 멎는 듯 그 말을 들었죠. 농담이나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없이 진지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쐐기처럼 박히더라고요. 창식 씨도 외롭잖아. 낯선 타지에서 혼자 살면 참 많이 외롭고 힘들지. 그 말이 정말 뼈처럼 박혔어요. 지난 4년간 그 누구도, 심지어 헤어진 여자친구조차도 제 외로움을 이렇게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건드려준 적은 없었거든요. 소주 한 잔, 낯선 여자의 집, 아직 온기가 남은 따뜻한 이불 속,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진심 어린 눈동자.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따뜻한 밥, 깨끗한 옷,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었으니깐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당겨 품에 꼭 안았어요. 그것이 이 기묘하고도 짜릿한 동거의 시작이었네요. 그녀와의 기묘한 동거는 솔직히 말해 꿈만 같았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떴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우리 서방 왔어 라며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4년간의 자취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과 포근함이었죠. 우리는 낮에는 각자의 일에 충실했고 밤에는 서로의 외로움을 뜨겁게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갔어요. 저는 어느새 방을 구하던 손님이 아니라 이 집의 진짜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퇴근하고 빌라 입구로 들어서는데 웬 낯선 남자가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또래에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는 인상의 남자였죠. 저 누구 찾으세요? 제가 묻자 그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씁쓸하게 웃으며 되물었어요. 혹시 이 집에 사세요? 그의 질문에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남자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혹시 아름부동산에 방구하러 갔다가 공거 제안받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 묻자 남자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며 자초지종을 얘기하기 시작했죠. 자신도 불과 한 달 전까지 이 집에서 서방 노릇을 하며 살았던 남자라는 거예요. 영숙 씨가 원래부터 젊고 기운 넘치는 연하남만 골라서 이런 제안을 하는, 이 동네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연하 킬러라고 하더군요. 속상했어요.
나만이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저 수많은 남자들 중 한 명일 뿐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애초에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랑을 해서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어쩌면 이 기묘한 동거의 마무리가 생각보다 일찍 올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네요. 그날 밤 영숙 씨가 차려준 저녁상 앞에 마주 앉았어요. 그녀는 여느 때처럼 제게 반찬을 집어주며 웃고 있었지만 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죠.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어요. 영숙 씨. 제 딱딱한 목소리에 그녀의 표정이 살짝 굳더군요. 오늘 집 앞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한 달 전까지 여기에 살았다던데요. 그녀의 눈이 순간 흔들리는 걸 봤어요. 저는 말을 이었죠. 영숙 씨가 연하킬러라고 하던데 나 말고도 이런 제안받은 남자가 여럿 있었던 거예요? 정적이 흘렀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소주잔을 채워 단숨에 들이켰죠.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은 슬픈 미소로 말하더군요. 그랬구나. 그래서 실망했어? 맞아. 당신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지. 그런데 그게 뭐 지금 내 옆에 내 밥상에 마주 앉아 있는 건 당신이잖아.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틀린 것만 같았죠. 우리의 이 기묘한 관계는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나는 상상을 하고 말았네요. 하지만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시작이 어떠했든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눈앞의 이 아줌마였어요. 그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었죠. 때로는 완벽한 타인이 어설픈 연인보다 더 큰 위로를 준다.